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어공학의 이제 기초가 되는 이제 적분 변환, 불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풀이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운 게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적분 변환에 대해서는 아마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제어공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사실인데,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이나 라플라스 변환은 이게 이제 적분 변환을 어떤 이제 약간 좀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나왔다는 것을 이제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적분 변환하기 전에 변수는 이제 u였는데, 적분 변환하고 난 뒤에는 이게 이제 변수가 이제 v로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풀이의 변환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제 시간 이제 영역의 함수고, 이쪽에서 보면은 주파수 영역의 함수죠. 근데 이게 이제 적분 변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시간 영역의 어떤 이제 이제 t에 대한 변수를 주파수 영역에 해당하는 이제 오메가로 바꿔주는 게 이제 좀 적분 변환을 하는 역할이라는 걸 최근에 좀 약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동영상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이 커널 함수입니다. 커널 함수.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도 보면은 뭐 윈도우나 뭐 유닉스나 뭐 리눅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이제 커널이 이제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 변환,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이제 커널 함수가 이제 U에서 V로 바꾸고 T에서 이제 오메가로 바꾸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커널 함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시간 영역에서는 이제 해석이 이제 약간 좀 애매한 게,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전담수 구해가지고 이제 해를 구하면은 이제 역변환 해가지고 이제 보면 또 시간 영역에서 해석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적분 변환에 기반한 풀이의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시간 영역에 이제 구형파를 분해를 해보면, 이제 뭐 1차 고적파, 3차 고적파, 5차 고적파 쭉 해가지고 사인파의 어떤 이제 합에 의해 가지고 구형파가 나온다는 건 다 잘 알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좀 약간 깨달은 게 뭐냐면은, 풀이의 변환하고 라플라스 변환의 차이가 이제 이 커널 함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좀 이제 이 구형파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인파의 이제 결합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밖에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데, 라플라스 변환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라플라스 변환은 뭐냐면, 이제 풀이의 변환을 이제 확장하고 일반화한 겁니다. 일반화했는데, 이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풀이의 변환에 없던 이제 댐핑항을 이제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댐핑항은 이제 이렇게 약간 감쇄하는 그런 거죠. 근데 댐핑항을 이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J 오메가는 이제 라플라스 이제 변환에도 있었죠. 근데 이제 요 어떤 댐핑항은 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댐핑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니까 그게 이제 복수수더라고요. 그러니까 J 오메가는 이제 복수수 텀이고, 요 이제
요 빨간 요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실수 플러스 복수수가 이제,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S로 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좀 보면은 이게 J 오메가만 있는 거는 이제 그 이제 불의의 변환이고, 불의의 변환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걸 추가한 게 이제 이제 라플라스 변환.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불의의 변환은 이제 그냥 사인파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수부를 추가한 게 이제 이 감쇄 이제 댐핑 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라플라스는 이제 S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풀이의 변화는 이제 그냥 사인파 분석만 가능한데,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이 감쇄 이제 팩터를 너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이 되던 풀이의 변화를 어떤 실질적인 이제 물리계의 해석이 가능하게 이제 한 게 라플라스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고등학교 배웠던 이제 이거하고 이런 게, 명령을 내가 스텝바로 주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댐핑하면서 이제 이제 명령을 추종하는데, 요 댐핑항 이제 막 떨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과 그다음에 불의 트랜스폼 차이를. 근데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보면은 여기 있는데, 이게 덤이 뭐냐면은 이제 아주 어려운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서 S 파라미터로 바뀌면은 산술적으로 이제 쉽게 계산하는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라플라스나 풀이의 변화를 이제 가능했던 게 뭐냐면 오일러 공식입니다. 요거는 뭐 아마 다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풀이의 트랜스폼이나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참 진짜 좀 저도 최근에 이제 제어공학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라플라스 이제 트랜스폼이 그냥 미분 그냥 계산 쉽게 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뭔가 어떤 이제 실질적인 엔지니어링에 이제 쓰인다, 이런 이제 좀 약간 깨달음이랄까, 예, 그런 걸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든 풀이의 변환이든 이제 적분 변환이 이제 기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풀이의 변환은 이제 그냥 주파수 인형, 그러니까 이제 구형파에 섞인, 그러니까 사인 이제 정인파의 어떤 이제 합이라는 걸 전제로 가지고 정인파가 이제 정인파로 이루어진 분석만 가능한데, 이제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제 댐핑항을 이제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일 때는 그냥 약간 수학적인 거고 그냥 분석 가능하다고 했는데, 라플라스 이제 변환이 이제 있음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물리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된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쪽 이제 라플라스 이제 트랜스폼인데, 그다음 우리가 이제 물리계 이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배웠던 이제 이게 있죠. 근데 요게 미분 방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2차 미분, 1차 미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보면 이제 M은 질량이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댐핑 계수고, 그 다음에 K는 이제 스프링, 탄성 계수고, F는 이제 내가 준 힘이고, 그 다음에 X는 이제 변이 얼마나 이제 움직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전달함수를 이제 구하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전달 함수의 기본 이제 형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기본 형태지만은 물론 이제 그 얘가 달라지면 얘도 약간 형태는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크게 안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달 함수에 대 가지고 해를 구하면 이제 복소수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전달 함수를 구하면은 이제 복소수는 이제 켤레 복소수로 이제 해가 이제 두 개 쌍으로 나오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 이제 전달 함수는 이제 우리가 근을 구하면은 S1, S2가 켤레 복소수로 나타납니다. 근데 얘를 이제 그 요건 이제 실수항이고 얘는 이제 복수항이죠. 그러면 이제 실수항은 이제 얘로 하고 복수항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근이 나타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 이제 그 좌표계에서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근이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근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실수부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수부 축에 이제 근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제 실수부가 제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부에 근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요 허수부가 이제 제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네 포인트는 이제 허수부 플러스 그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가 나타난다는 게 요 이제 네 개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제 라플라스 이제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제 그 전달 함수에 이제 근을 이제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근을 구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역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요 이제 우리가 구한 요 이제 그 복소수의 근이 어디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딱 들어갑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요 저기 우리가 이제 시간축에 대한 이제 함수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역변환.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그 전달 함수에 이제 그 S 이제 근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근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배치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요 이제 우리 시간에 대한 함수의 어떤 응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실수축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이제 사인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원점에 쓰면은 그냥 딱 이렇게 요거 여기 쓰면은 이제 요 발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에 쓰면 이제 감쇄. 근데 이제 약간 위쪽으로 하면 여기 이제 주파수 성분이 이제 섞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쓰면 이제 요것같이 이제 발산하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주파수 성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 그 오버슈트 그 링깅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감쇄나 이제 발산 없이 이제 그냥 딱 정연파로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허수 쪽에 있으면 무조건 이제 그냥 정연파입니다. 일정하는. 근데 실수가 결합이 되면은 이제 그 플러스 쪽에 있으면 발산하고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이제 수렴한다는 거죠. 여기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달 함수를 이제 그냥 이제 미분 방식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걸 라플라스 이제 변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차 이제 기본 모형의 이제 전달 함수의 근을 구했다는 얘기죠. 근을 구하면 이제 이제 요게 되는데 요 근의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역변환 해가지고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를 이제 구하면은 그 함수에 대한 반응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이걸 그 나름대로 좀 깨달아가지고 좀 진짜 너무 좀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하여튼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좀 동차를 얻으시기를 예,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